자, 오늘도 박진감 넘치게 여러가지 소식들이 나와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도 바로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하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약간 하락하는 등 여러가지로 이제 혼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5만 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뚫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으나 5만 달러 위에서 안착하지는 못하고 다시 흘러내려온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휘청거리고 있으나 이 포카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킹 및 사기, 스캠 경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계정 정보 1200여 건이 유출이 됐는데 이 나쁜 놈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정 탈취 목적을 위해서 가짜 바이낸스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로그인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이낸스를 사용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나 이메일이 날라와서 계정에 큰 이상이 생겼으므로 바로 로그인 해가지고 무슨 정보를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웹사이트 주소를 잘 확인하신 후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교에선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분산 원장 신원 인증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기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앞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 최초의 업그레이드 방안이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상세하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라이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 제네시스 블록 발동 시 발견된 일부 취약성을 복구, 샤딩 등의 하드포크 구현 전에 보다 소규모 하드포크를 테스트해서 운영할 것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라 알아서 하겠죠? 난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서 조만간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웨이트리스트를 오픈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게 된다라는 소식이죠. 자, 그 다음에 디파이 게이밍 플랫폼 RNRKX가 챗링크의 VRF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 라이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떡상을 쭉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축적 기간을 거치면서 하락하게 되거나,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에서 이야기하기를 크립토 IRA, 즉 은퇴 펀드에 스텔라를 추가로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트코인은 흐르게 됩니다. 최근에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떨어져라 이 자식아, 다같이 좀 먹고 살자.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비트코인 홀더들을 열광케 했었던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이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다시 한번 무려 6억 달러나 되는 비트코인 추가 매입 계획을 밝혔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6억 달러 상당의 전환 사채 모금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타이밍상으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돌파했었다가 수익 실현 물량이 몰리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 큰 레버리지, 마진 거래하는 사람들이 고배율로 거래를 진행했다가 와장창창 이 청산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고배율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달콤한 유혹일 수 있겠으나 단 거 맛있다고 막 집어먹다가는 어떻게 되죠? 당뇨병 걸리죠. 마진 거래는 확실히 함부로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회사 중에 지금 독일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바이오틱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 독일에서 이제 증시에 상장돼 가지고 거래가 되는 회사인데, 이 거래가 되는 회사 중에는 최초로 유로 해지로서 비트코인을 이 회사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얼마치를 샀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 의해서 이제 독일에서도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도 해징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그 다음엔 미국의 자산 운용사 렉스셰어스의 오스프리 펀드가 얼마 전에 OBTC, 이 GBTC의 라이벌 격인 이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장외거래를 통해서 이 거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OBTC의 수수료는 GBTC에 비교를 해봤을 때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GBTC 쪽에서 그래도 좀 OBTC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OBTC 뿐만 아니라 블록파이도 비슷한 상품을 조만간에 출시할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펀드 같은 경우도 이 경쟁에 정말 뜨거운 불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라고 볼 수가 있겠죠. ETF 신청 대열에 이번에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이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북미에서는 최초로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새롭게 ETF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과연 미국은 캐나다가 먼저 앞서가도록 놔둘 것인지 아니면은 ETF 신청을 승인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ETF 거래를 실시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이야기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찍고 일시적으로 후퇴를 한 지금 상황, 코인데스크와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알렉산드로 안드레 오티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5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또 흥미로운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소매 중심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 선물의 연간 프리미엄이 꽤 높았다라는 것인데요. 무려 44.16%, 이는 기관들이 주로 진을 치고 있는 CME의 비트코인 프리미엄 24.39%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데에서 기관에 비해서 소매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외 다른 여러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지 짐작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상승 지표로 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붙었다라고 하네요. 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많이 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 바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었었던 찰스 에드워즈는 이야기하기를 코인베이스에서 매주 평균 15,000여 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리까리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프리미엄 그리고 매수세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위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자, 5만 달러 맛을 살짝 봤었던 비트코인,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5만 달러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그래도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0% 위로 갑니다, 아래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모르죠, 저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공포 때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서 모으는 그런 방식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이크로스트레지가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마다 그 자리가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생겨왔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매입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피터 시프에 대해서 장난 아닌 장난, 이 지표 아닌 지표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죠. 자, 2019년 8월 21일 피터 시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금은 조만간에 5,000달러를 가게 되겠지만은 비트코인은 절대로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금이 1,700달러까지 올랐다, 앞으로 2년 안에 5,000달러 간드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2021년 지금 현재 금 가격은 1,8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피터 시프가 말하는 것에 대해 반대적으로 간다, 이 반대 매매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떡락을 맞고 있을 때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트윗을 날려주기를 고대합니다. 왜냐,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트윗을 남길 때마다
이상하게 비트코인은 하락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부터 반등하는 모습들이 목격되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터 시프의 트윗에 이 주목 아닌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피터 시프가 새롭게 트윗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에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그러면서 10만 달러 갈 수도 있겠지만은 빵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저주를 퍼붓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피터 시프가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피터 시프 인디케이터는 이번에도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부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힘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토마토밭에 고래밥 던져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